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2딸 다 키워낸 대한민국 흔한 아줌마입니다. 이제 곧 할머니 되려나요? 여튼 그동안의 제 이야기와 요즘 하고 있는 한풀이가 너무 즐거워서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신랑은 같은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었고 2명의 딸을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신랑과 결혼할 당시만 해도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였고 집에서 나름 귀하디 귀한 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만 해도 신랑이 종갓집 장손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요즘이야 종갓집이라고 하면 인터넷에서도 떠들어대니까 그렇게 어려운 집안이구나, 힘든 자리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만 하던 제가 종갓집이 뭔지나 깊이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장독대 있고 시골인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여차저차 하다 보니 제가 시모도 함께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결혼할 당시에 시모와 함께 사는 집을 저희 신혼집으로 쓰고 시모는 혼자 사실 거라 작은 원룸을 하나 구해서 나가기로 했고 전략하자는 마음으로 훈수도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막상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신랑이 시모와 함께 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시모의 집도 알아보는 등 저에게 모션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결혼은 몇 주 정도 함께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가려 하니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고 다른 형제들이 타지에 있어서 모셔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이 문제로 결혼을 앞두고 신랑과 엄청 싸웠는데 결국 2년만 모시고 살자고 한 게 25년이 되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결국 저는 시집살이를 25년 정도 당했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결혼하고는 시모도 젊을 때라 저를 쫓아다니면서 집안일, 음식, 제사 등등 잔소리를 하셨죠. 음식을 할 때나 음식 간을 할 때 그동안 제가 먹어왔던 입맛이 있으니 제 입에 맞게 하는 게 대부분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결혼 초반에는 음식 간을 신랑 집의 입맛대로 해야 되는 게 서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살고 계셔서 자주 보러 갈 수도 없는데 시모를 모시고 살아야 하니 처음에는 반발심도 컸었고요. 그리고 무슨 제사는 이렇게 많은지 한 달에 한 번은 제사 음식을 준비했고 결혼 후 5년이 지난 무렵에는 저 혼자 하고 있었었고 명절에는 친척들이 전날 와서 돕기라도 해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고요. 앞서 저는 2명의 딸을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입덧을 하는 중에도 김장이며 시모와 신랑의 식사를 챙겼는데 종갓집 며느리였던 시모라서 그런지 아들을 엄청 원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딸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말 그대로 소박을 맞았습니다. 제가 기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며 저희 신랑 그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옆에만 있었고요.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일도 나가지 않고 24시간 시모와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도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무사히 출산을 했고 이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에게도 막말을 해대는 시모 때문에 어린아이를 안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에도 딸아이가 태어날까봐 둘째를 갖지 않으려 했는데 또 아이가 생겼고 이번에는 저도 아들이길 바랬어요. 그때가 첫 아이가 2살 무렵이었는데 말을 알아들을 나이가 되기 전에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안 들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발행과 달리 또 딸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시모는 저에게 포기를 한 것처럼 등을 돌리셨습니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왜 이혼을 안 하고 참고 살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지금과는 달리 다른 집의 가정사를 알기도 힘들었고 저는 타지 사람이다 보니 의지할 곳도 없고 결혼 후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친한 친구나 동료와도 연이 끊겼거든요. 그저 제가 의지할 곳이라곤 어린 아이들이 전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고 나니 저는 살이 30kg 이상이 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돼지의 비만인 몸이었어요. 지금은 이게 산후 우울증이니 그럴 걸 알지만 그때는 왜 비슷하게 먹는데 왜 살이 찌는지 몰랐고 그런 저를 보며 시모는
여자가 그렇게 군뱅이같이 있으면 신랑 기를 죽이는 일이라며 모진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 때문인지 먹는 걸 바꿔봐도 운동을 시작해봐도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었고요. 모진 말을 참 많이도 들었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모진 말은 두 딸아이에게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고 신랑은 그때 역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날이면 저를 불러다 혼내셨고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초등학생 무렵이었나? 하다하다 이젠 신랑이 바람이 나더군요. 저야 늘 집에만 있다 보니 집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랑이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한 신랑의 휴대폰에 전화가 오는데 모르는 번호로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여자가 술 취한 발음으로 잘 들어갔냐며 돼지 같은 마누라한테 잡아먹히지 말고 얼른 자라고 하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전화를 끊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자존감도 낮아서 뭐라 반박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거울 속에 저는 그저 뚱뚱한 아줌마였습니다. 아마 신랑에게 전화했던 그 사람은 적어도 저보다는 날씬하고 예쁜 사람이었겠죠. 며칠 뒤 신랑에게 당신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신랑은 화들짝 놀라며 아니라고 말했어요. 제가 직접 통화를 했다고 추궁하며 어떻게 집에서 시모와 애들을 키우고 있는 절 두고 그런 생각을 하냐고 집인 것도 잊은 채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시모가 와서 저에게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는다느니 네가 이렇게 자기 아들을 잡아먹으니 사근한 여자한테 눈을 돌리는 것 아니냐며 그 몸뚱이가 여자이긴 하냐며 삿대질을 하시는데 그날 아이들을 데리고 찜질방으로 도망치듯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들을 데리고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저를 금지옥을 키우시며 제가 결혼을 잘 살고 계시는 줄 아시고 저의 살찐 모습을 보고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아시는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그런 제 부모 마음을 문드러지게 할 수가 없었고 결국 아이들과 하루 찜질방에서 자고는 신랑이 출근했을 시간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모는 저를 번체반체 하셨고 저도 그날 이후로는 신랑과 각방을 쓰며 그냥 먼지처럼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도 몇 년, 시간이라는 게 참 빠르더라고요.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는데 요즘 애들은 저희 때와 달라 시모가 딸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면 딸아이들이 시모에게 반박도 해주고 저를 데리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요. 어릴 때의 일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시간이 흐른 만큼 시모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느새 당뇨도 오고 다리가 안 좋아져서 대부분 앉아서 생활을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그 고집은 여전해서 지팡이를 툭툭 치며 절 부르거나 신랑을 끼고 도는 행동들은 제가 시집왔을 무렵 그대로였어요. 신랑은 저와 각방을 쓰고부터는 수시로 여자를 바꿔가며 바람을 폈는데 저는 알지만 모르는 척, 못 본 척 그냥 아이들만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서 전문대이지만 장학금을 받고 진학을 했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이들만 보고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딸아이들은 둘 다 간호학과로 진학을 했는데 어디에서 간호학과가 취업도 잘 되고 3교대를 하다 보니 수입도 괜찮다는 걸 들었나 봐요. 첫째는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취업을 했고 둘째도 곧 같은 지역 내 다른 대학병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서 제가 집에서 둘째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축하 파티를 준비하려 했는데 아이들이 외식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통에 거동이 힘든 시모와 일을 하고 있는 신랑을 빼고 휴무인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돼지갈비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들은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저에게 아빠가 그동안 잦은 외도를 한 점, 할머니가 저를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한 점 다 알고 있고 어렸을 적부터 본인들에게 딸이라서 했던 행동과 막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며 그렇게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하려고 둘이서 생각을 참 많이도 했었대요. 처음에는 둘만 나가서 살 생각을 했는데 최근 다른 여자와 또 바람이 난 아빠를 보고 있자니 저의 의견도 물어보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엄마는 지금의 생활이 행복해? 난 엄마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딸아이를 보며 카페인 것도 잊은 채 딸아이들 품에서 엉엉 울어버렸네요. 그동안 참 많이도 힘들고 외로워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이 현실을 벗어날 생각도 계획도 세워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들의 도움으로 그동안의 신랑의 외도 흔적들을 쫓아 증거를 모아뒀고 2달이 지난 무렵 신랑과 시모와 밥을 먹다가 이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불과 2달 동안 모은 증거이지만 신랑의 바람의 흔적과 시모의 막말적인 언행의 녹음 등 많은 것을 모을 수 있었고 이 증거의 몇십 몇백 배가 되는 수많은 나날들을 제가 참고 버텨온 게 대단하면서도 스스로가 참 치근해지더군요. 신랑과 시모는 예상치 못한 저의 이혼 통보에 밥상을 엎으며 따져 물었고 저는 본가에서 받은 돈으로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혼 소송이나 진행 중 별거나 집을 나가는 행동이 이혼 소송에서 좋지 않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하여 저는 아직도 신랑과 시모와 한 집에서 지내는 중인데 집안일은 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운동을 하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신랑보다 먼저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가의 도움으로 제가 살 작은 집을 마련해 두었고 아이들은 먼저 그 집에서 생활 중이에요. 위자료가 나오게 되면 집은 좀 더 큰 데로 옮길 거고요. 제가 집안일을 하지 않으니 신랑은 퇴근하고 바로 집에 와서 시모 식사를 챙겨야 하고 시모는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신랑은 제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전화와 문자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있지만 좀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동안 한 맺혔던 거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도 지팡이로 제 방문이며 저를 쿡쿡 찌르면서 뭐라고 하길래 바로 잡아채서 뺏은 후에 두동강이를 내버렸네요. 남편과 시모들이 밥 먹고 있을 때는 괜히 짜증이 나서 밥상을 엎어버리고 방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제 와서 저도 무서울 게 없어져서 그런지 같이 쌍욕도 하고 밥상도 엎어버리고 하면서 좀 응어리들이 풀리는 기분입니다. 요렇게 좀 성질 돋구다 보니 저도 더 신나고 꼬서워서 그런지 제 집이 있어도 가기가 싫을 정도네요. 한동안 더 한풀이 좀 하다가 나오렵니다. 바람 피우는 그 여자 데리고 들어와서 꼭 새장가 들고 늙은 시모 모시고 잘 살라고 해주려고요. 제 속 시원한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해서 글 보내봅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